unfold.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지구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극 대륙에 있는 한 빙하 얘기인데요. 근데 이 빙하 별명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바로 지구의 종말 버튼입니다. 네, 둠스데이 글레이셔죠. 이름만 들어도 뭐나 덜컥 겁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얻게 됐는지, 그 밑바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특히 인천공항과 부산 해운대의 미래와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름값을 하는 빙하죠. 이 스웨이츠 빙하, 이걸 그냥 큰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적만 해도 한반도 전체랑 거의 비슷하고요. 영국보다도 큽니다. 한반도만 하다고요? 네. 더 무서운 건 이 빙하가 마치 거대한 병마개처럼 서남극 내륙에 훨씬 더 많은 얼음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오는 걸 간신히 막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병마개 역할? 그렇죠. 지금 당장 이 빙하 하나만 녹아도 전 세계 해수면이 65cm나 상승하는데요. 이미 지금도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4%를 이 녀석 혼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4%요? 빙하 하나가요? 와, 그 병마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빙하를 재앙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구조적인 약점, 특히 빙하가 딛고서 있는 해저 지형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역경사 구조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바로 스웨츠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해변은 바다에서 육지로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빙하 밑바닥은 정반대예요.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땅이 더 깊숙이 파여있는 구조죠. 아, 그러니까 보통의 해변처럼 내륙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릇 안쪽처럼 내륙으로 갈수록 바닥이 더 깊어지는 지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물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이 일단 빙하 밑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역경사 지형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요. 이걸 해양 빙상 불안정성, MISR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시작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멈출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비가역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밑바닥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영화 같은 작전을 펼쳤더라고요. 아이스핀이라는 잠수 로봇을 600m 두께의 얼음을 뚫고 투입했죠. 네, 맞습니다. 이 로봇이 보내온 영상이 기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면서요. 과학자들은 빙하 밑이 그냥 평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렇게 놀랐던 건가요? 네, 모두가 정말 충격에 빠졌죠. 기존 모델들은 빙하 밑바닥이 비교적 매끄러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이스핀이 보내온 영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거꾸로 뒤집힌 계단이나 테라스 같은 아주 복잡하고 울퉁불퉁한 지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계단이요? 네. 그리고 이런 계단 같은 지형의 수직면에서 강한 난류가 발생하면서 얼음을 훨씬 더 빠르고 격렬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녹는 게 아니라 그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소용돌이가 생겨서 더 빨리 녹고 있었다. 맞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빙하 하부에 있는 거대한 균열, 즉 크레바스 안으로 따뜻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파고들어서요. 내부에서부터 빙하를 파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연구를 이끈 브리트니 슈미트 교수의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요. 따뜻한 물이 빙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했어요. 밖에서 녹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속살부터 파헤쳐지고 있는 셈이죠. 와, 그 표현만 들어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조석 펌핑이라는, 저는 이 개념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빙하 스스로가 따뜻한 물을 자기 몸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게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밀물과 썰물 때문에 거대한 빙하 전체가 미세하게 위아래로 들썩이거든요. 아, 빙하가 숨을 쉬듯이. 그렇죠. 바로 그때 생긴 틈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마치 펌프질하듯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 때문에 빙하가 거대한 펌프처럼 따뜻한 바닷물을 자기 몸속 깊은 곳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건 외부에서 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차원이 다른 문제 맞습니다. 이 조석 펌핑 메커니즘을 통해서 따뜻한 물이 빙하 밑바닥을 따라 내륙으로 최대 10km까지도 침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10km요?
네, 이건 기존의 어떤 기후 모델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서 훨씬 더 빠르게 붕괴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붕괴 시점이 수십 년은 좋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시각적인 것 외에 청각적인 증거도 있더라고요. 현장 연구원들이 빙하가 내는 소리를 듣고 경악했다고 하던데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나 총성 같은 굉음도 들리고 특히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공기방울이 터지면서 내는 고대의 탄산음 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상상만 해도 오싹하죠. 그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인 연구원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수중 청음기로 포착되는 이런 소리들은 단순히 신기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빙하 전체의 구조적 응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터져나오는 일종의 비명 같은 물리적인 신호예요. 빙하가 온몸으로 보내는 경고음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쯤 되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붕괴 속도가 빠르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느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네, 바로 2016년에 제기된 해양 빙벽 불안정성, MICI라는 가설입니다. 이건 정말 공포영화 시나리오 같았어요. 빙하 앞쪽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던 빙붕이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 남은 높이 90m 이상의 거대한 얼음 절벽이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이론이었죠.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요. 90m면 아파트 30층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얼음 절벽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수면 위 90m 이상 솟은 얼음 절벽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 가설이었어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2100년까지 남극에서만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서 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이 폭발적인 붕괴 시나리오에 약간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상황이 나아진 건가요?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앙은 지연되었을 뿐 취소되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아, 취소된 게 아니다. 네,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최신 3D 모델링으로 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빙하가 빠르게 흐르면서 두께가 얇아져서 절벽 높이가 붕괴 임계치인 90m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무너져 내린 얼음 조각들이 멜랑주라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서 추가적인 붕괴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도미노 붕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거네요. 하지만 이게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폭발적인 절벽 붕괴 MICI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따뜻한 바닷물이 밑바닥을 파고드는 거요? 네, 그 따뜻한 바닷물이 역경사 지형과 조석 펌핑을 통해 빙하 밑바닥을 파먹는 현상, MISI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영국 남극조사국의 피터 데이비스 박사의 말이 핵심을 짚습니다. 빙하는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즉, 급사는 피했지만 온몸으로 암이 퍼지는 것처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급사는 피했지만 시한부 선고는 더 확실해졌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극 빙하의 시한부 선고가 왜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이츠 빙하 하나만 다 녹아도 해수면이 65cm 상승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사실 65cm만 해도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100년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홍수를 매년 겪게 된다는 뜻이죠. 매년이요? 네, 해양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는 일상이 재난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다음에 시작돼요. 병막의 역할을 하던 스위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 있던 서남극 빙상 전체가 둑이 터진 것처럼 바다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해수면이 최대 3.3m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3.3m요? 상상도 안 가는 수치네요. 특히 자료를 보면 한반도는 지구 자전이나 중력의 영향 때문에 해수면 상승폭이 전 세계 평균보다 10% 정도 더 높을 거라고 예측되던데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괜찮을까요? 갯벌을 메워서 만든 공항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인천공항은 태생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구조예요. 만조 때 강력한 태풍이 몰고 온 폭풍 해일이 겹치고 여기에 해수면 상승분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복합 침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2030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도 공항 북서쪽과 배후단지가 침수 위험에 노출되는 걸로 나왔어요. 단순히 활주로가 물에 잠기는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공항은 거대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더 교활한 위협은 지하에서 옵니다. 지표면이 침수되지 않더라도 해수면 상승으로 지하 수수위 자체가 높아져요. 그러면 공항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배수 시스템이 마비되고 전력, 통신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물에 잠겨서 공항 전체가 암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상징적인 해안 도시, 부산의 상황도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마린시티 같은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곳은 이미 태풍 차바 때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 월파 현상으로 큰 피해를 봤었잖아요. 네, 해수면이 65cm, 1m만 상승해도 상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나빠집니다. 수심이 깊어지면 파도의 힘이 줄어들지 않은 채로 해안가까지 밀려와서 방파제를 그대로 때리거든요. 지금의 방파제 설계 기준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보면 미래에는 굳이 태풍이 오지 않더라도 평상시 만조 때만 되면 해운대 해안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건 단순히 해수욕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부산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항만 기능이 마비되면 수출입이 막히고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극 빙하의 눈물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인류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대응책들을 찾아보니 정말 대담하고 어떤 건 SF 영화 같은 아이디어들도 있더라고요. 지구공학적 개입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빙하 밑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들어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리자는 구상입니다. 해저의 길이 80에서 100km에 달하는 거대한 커튼이나 벽을 세우자는 거죠. 해저에 커튼을 친다는 건 정말 SF 영화 같은 발상인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100km짜리 벽을 바다 밑에 세우면 생각지도 못한 생태계 문제가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도전이고 비용도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돼요. 60조요? 네. 하지만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침수되는 걸 막는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하다는 주장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나 이런 기술에 의존하다가 정작 중요한 탄소 감축 노력을 게으리하게 될 수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막는 게 어렵다면 이제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산에서 추진 중인 오션엑스 부산 프로젝트고요. 네, 세계 최초의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입니다. 이 도시는 해저에 고정되어 있지만 해수면이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함께 떠오르는 부유식 구조로 설계됐어요. 아, 떠오르는 도시. 네, 침수라는 위협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발상이죠. 위협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위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군요. 마치 물에 뜨는 도시라니 미래적인 모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게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 해상 도시는 에너지, 식량, 물을 모두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만약 성공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많은 기후난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남극의 종말의 빙하에서 시작해서 수중 로봇이 탐사한 심해의 비밀, 과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인천공항과 부산의 미래, 그리고 해상도시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스웨이치 빙하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이제 너무나 명확해 보이네요. 네, 최신 연구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시간을 벌어줬을지는 몰라도 멈출 수 없는 위협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시켜줬습니다. 스웨치 빙하 분교로 인한 65cm의 해수면 상승은 그 뒤에 올 서남극 전체의 붕괴와 3.3m 상승이라는 더 큰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추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가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금 해저 커튼이나 해상도시 같은 놀라운 기술적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주요 도시 일부를 지키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누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어쩌면 바닷물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